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5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의 목차는 채널 컨셉 설정과 영상 컨셉 설정과 영상 촬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만들 채널 컨셉 설정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강연 유튜브, 뷰티 유튜브, 팬캠 유튜브, 푸드 유튜브, 요가 유튜브, 키즈 유튜브, 리액션 유튜브, 미용 유튜브, 교육 유튜브, 독서 유튜브 등등 많이 있는데 자신의 영상 컨셉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음속으로 무슨 영상을 만들지 컨셉을 결정하였나요? 그럼 채널 상세 설정 부분으로 영상 업로드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청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포지셔닝에서 포지셔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유튜브 채널 포지셔닝이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남들과 구별되고 더 나은 채널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포지셔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결국엔 남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레드오션에서 성장하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포지셔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겟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것인지, 대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것인지 등 말입니다. 타겟은 명확히 할수록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채널을 만든다면 누구를 위한 게임 채널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타겟하는 대상이 분명해짐에 따라 컨텐츠를 타겟한 대상에 맞춰 영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구독, 좋아요, 공유 등과 같은 행동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영상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브이로그, 강연, ASMR, 다양한 영상 중에서 자신은 어떤 영상으로 만들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퍼블리싱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가 있다면 구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정해진 주기가 없다면 구독자들은 채널이 꾸준히 운영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되도록 많이 올리는 것보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로드 주기를 정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널의 컨셉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의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시작부터 촬영과 편집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5개나 10개쯤, 많게는 30개쯤 업로드하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좌절감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는 늘 한 자리라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의 목적과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차별화입니다. 똑같은 걸 하려면 더 잘해야지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미 성공한 채널을 따라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뛰어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채널과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혹은 영상을 찍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함, 담백성, 진정성 있게 만들기입니다. 요즘 인기 있게 떠오르는 영상 중에 브이로그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일상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영상 콘텐츠로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브이로그의 매력은 특별한 스토리는 없는 게 그냥 생각 없이 보게 된다는 점인데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올리기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열심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컨텐츠가 전파되려면 컨텐츠 내용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파급력이 더 중요합니다. 파급력을 결정하는 것은 브랜드 파워인데,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면 꾸준히 규칙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올리기만 하면 안 되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단계적 접근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단계가 브랜드 인지 단계입니다. 브랜드를 잘 인지시키려면 키워드와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컨텐츠가 검색과 추천에 잘 걸리도록 좋은 키워드를 선정해야 하고, 눈에 확 띄는 미리 보기 이미지로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우리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어떤 브랜드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컨텐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된 컨텐츠를 올려야 시청자들이 채널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의 알고리즘 고리로 채널의 정체성을 판단해서 콘텐츠를 누구에게 노출시킬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채널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일관성은 같은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관된 성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뷰티 크리에이터 채널에 먹방이나 게임 영상을 업로드한다면 일관성에 위배되겠지요. 세 번째는 시청자들의 방문 유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컨텐츠의 차별화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주 재미있거나 아주 유용하거나 방문을 유도한다는 건 구독자를 늘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채널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구독자 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관계 유지 단계입니다. 시청자나 구독자의 피드백을 받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즉 팬을 만들고 팬들의 사랑을 얻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카페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키운 요소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차별화 덕분인데요. 커피가 나왔을 때 이름이나 닉네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카페는 커피의 맛에만 집중하지만 다른 카페와 달리 고객의 이름을 불러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차별화된 서비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볼까요? 유튜브 채널 아트는 채널 헤드 이미지 또는 유튜브 배너라고 불리고 채널 페이지 위쪽에 위치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채널 아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널 아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널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채널을 판단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인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또한 채널 아트는 소셜미디어 정보와 같이
중요한 정보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상을 통해서 잘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 아트를 구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채널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자신의 채널을 특별하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구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대표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로고를 사용하거나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사용하거나 채널 아트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널 아트를 아주 쉽게 잘 만드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보면 이미 디자이너들이 채널 아트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글씨나 그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실제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여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널 소개란에 들어가면 유튜브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소개 부분은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곳입니다. 채널 소개가 중요한 이유는 채널 소개 부분이 유튜브의 잠재 구독자들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실제 구독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끌기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검색에 나오는 소개 글자에는 100에서 150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재 구독자라면 어떤 글이 눈에 들어왔을 때 구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생각해보며 글을 쓰면 됩니다. 사람들이 특정 채널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이끌리는 채널을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요. 주로 타겟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어떻게 채널 소개를 써야 사람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구독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영상 컨셉 설정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의 참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는 자신만의 색깔이 나와야 합니다. 사진은 구도, 초점, 광량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꽤 괜찮은 사진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찍을 때 기본적인 분할 구도로 이해해서 화면을 안정감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는 감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복 연습을 통한 숙달이 필요합니다. 초점과 밝기는 카메라를 수동 설정 모드로 조정하여 촬영자가 상황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에 올릴 영상의 세부사항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 길이는 5분으로 할 것인지 10분으로 할 것인지 편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는 초반 10초가 중요하고 그 안에 시청자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영상 초반 10초 안에 시청자가 많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처음에 이탈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영상의 길이 부분에서 예전엔 대부분 10분 내외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쇼츠가 인기입니다. 특히 초보 유튜버는
긴 영상보다는 밀도 있게 5분 정도의 영상을 만드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5분을 기준으로 올리다가 내공이 쌓이고 나서 긴 영상을 올려도 좋습니다. 편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막과 컷 잘라내기 부분을 활용하여 속도감과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장에서는 무료로 이미지, 음원, 폰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그만큼 시각적 요소인 이미지나 폰트, 그리고 음원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풍부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비용으로 채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노하우입니다. 무료 이미지 찾는 사이트로 픽사베이, 프리귤레이션, 픽셀스가 있습니다. 픽사베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품질이 뛰어난 사진, 일러스트, 벡터 그래픽과 더불어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최근 픽사베이의 무료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해 정보성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글도 호환이 되지만 영어로 검색했을 때 더 양질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검색되는 셔터스톡 이미지는 유료입니다. 프리큐레이션은 픽사베이와 더불어 널리 이용되는 사이트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스플래시는 감각적이고 분위기 있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글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들이 정기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픽셀스는 픽사베이와 마찬가지로 무료 이미지와 무료 동영상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무료 음원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프리사운드, 자멘도, 프리뮤직 아카이브라고 있는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료 음원 아카이브입니다. 유튜브에 막 입문한 초보 크리에이터들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벤치마킹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기획 단계에서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작정 남의 것을 베끼는 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고민한 후에 벤치마킹을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걸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새 것은 없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도 하죠. 참고하다 보면 자신만의 색깔을 발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베껴서는 안 됩니다. 차별화를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처음으로 개척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제작 분야가 정해진 경우 상위 랭킹에 있는 채널 중에서 본인과 비슷한 분야가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상위 랭킹에 있는 채널의 활동만 잘 조사해도 자신이 앞으로 진행할 컨텐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골라 본방사수를 합니다. 눈여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일정한 시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거나 VOD 클립을 게시하는 걸 기억하고 실시간 접속해 참여하거나 시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거나 인기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편성 시간을 기억해 시청하는 형태를 본방사수라고 말합니다. 본방사수를 하는 시청자는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본방사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 구독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유튜브 플랫폼 자체에 이런 충성도를 보이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현재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서 본방사수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브스 뉴스에서 분화된 문명특급은 국내 대표 유튜브 예능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진행자 제재는 유튜브를 넘어 방송 출연이 잦아질 정도로 유명 셀럽이 되었고 현재 구독자가 1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명특급의 유튜브 채널 아트에는 매주 목요일 5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방송으로 치자면 본방 시간이자 편성 시간입니다. 본방사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3프로TV 채널 또한 메인 클립 아트와 정보 섹션에 그날 방송 일정을 공지합니다. 구독자들은 아침에 출근길 라이브부터 밤에 하는 글로벌 라이브까지 4개의 라이브 방송 시간에 맞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명특급이나 3프로TV의 사례를 보면 기존의 방송 사업자들이 갖고 있던 편성 권력이 유튜브로 이전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40, 50 세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유튜브 본방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의 생활 시간대를 좌우하던 방송의 편성 권력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해체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구축되는 편성 권력은 방송 미디어의 편성 권력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송신되는 형태였다면 유튜브에서 편성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서로 일정한 콘텐츠 소비 양식을 약속하는 새로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쌍방향성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늘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청 습관을 만들고 이용자 접점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결국 해당 채널의 미디어 파워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느냐의 여부, 즉 생존과 성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취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명품만 찾지 않습니다. 내가 즐겨보는 채널에 나온 음식이나 물건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믿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을 함께 구입해 공유하며 동료애를 쌓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브랜드 시대가 온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할머니 손맛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혜자와 김수미 씨가 있는데요. 요즘은 손맛의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K할머니의 대표 주자로 유튜버 박말래 할머니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식당을 오래 경영한 경력을 살려 유튜브에 자신의 레시피로 간단하고 맛있게 만드는 다양한 음식 조리 영상을 소개했는데 이 음식들이 박말래 브랜드를 달고 밀키트로 나왔습니다. 간편식 업체 프레시지가 출시한 묵은지 비빔국수, 간장 비빔국수 밀키트 2종 세트는 출시 기념 온라인 라이브 방송 1분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커머스 현상은 계속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는 미디어와 상업을 뜻하는 커머스의 합성어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낼 것을 보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유튜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5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